제가 막판에 이게 긴장이 풀어졌나 어쨌나.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 시간에 올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19태 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 올해 이제 시험제 나올 만한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조세총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조세총론은 시험지에서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오느냐면 약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일단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조세의 용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총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올해 용어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표준세율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표준세율은 뭘 말하느냐면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거든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죠. 근데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가감 조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표준세율이라고 내놓고.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라고 혹시 나오면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에 정해진 세율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세율에서 몇 프로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50%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른 세율을 적용해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3번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있거든요. 자,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요 납세자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면 원래 세금을 내야 할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징수 의무자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자 두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사람들은 다 여기를 배웠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등등 해서 납세 의무자를 배웠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안 배웠는데 자, 징수 의무자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 징수나 특별 징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징수 의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걷어서 대신 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범위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납세자를 물어보게 되면 징수 의무자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면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요. 납세 의무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보시면은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반대로 3번에 납세자란 그 납세 의무자와 뭐까지 이야기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납세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징수 의무자가 포함돼야 되지만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은 징수 의무자 포함하지 마시라고요. 요 범위에 대한 문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세금을 내면 납세 의무자, 내가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주면 무슨 의무자? 징수 의무자.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지자체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자, 우리가 징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즉 세금하고 가산금하고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요? 체납처분비까지 이야기하니까 체납처분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징수금이라 그래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세금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 그래요? 법정 기한이라고 하죠. 이날까지 뭐 하는 세금이 있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처음부터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뭐 해주는 경우가 있고 결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로 나누죠. 그 중에 신고 납부해야 될 세금을 만약에 뭐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즉 다시 말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걸 무신고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어떻게 신고했다면 적게 신고했다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예외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뭘 보내도록 되어 있다? 고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이야기한다? 보통 징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지서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을 했을 때 그때는 고지서 보낸다 그랬죠? 그리고 고지서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고 납기가 있죠. 이때까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데까지 세금을 내지 않더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다시 뭘 보낸다? 또 고지서 보낸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해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운반을 하고요. 운반했으면 창고 등을 빌려서 보관을 해요. 그래도 안 내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예요. 아시겠죠? 그때 신고 납부 의무를 신고 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무라고 한다 그래요. 이런 의무를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요. 이때 받는 제재가 뭐냐면 가산세예요. 벌과금 대신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는 난 의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때는 이자가 붙죠. 이때 붙이는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하고요. 그거 안 내면 압류해서 무엇을 합니까? 매각을 하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때 요 재산을 매각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징수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재산이 매각까지 됐다는 이야기는 일단 뭘 안 냈어요? 세금 안 냈죠? 요 고지서에 나와 있는 세금 안 냈잖아요. 요거 안 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도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발생했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걸 징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징수금에 대한 문제가 나와 여기까지 포함해서요. 체납처분비까지 포함해서 징수금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 징수금의 순서는요. 체납처분비가 1번이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세금이에요. 그 다음이 가산금이고.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가산세하고 가산금에 대한 내용인데 가산세, 가산금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산세를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의무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번째 줄에요.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맨 끝에 단어 꼭 기억하세요. 가산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가산세가 먼저 나온다, 가산금 먼저 나온다. 가산세가 먼저 나오더라.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자, 6번 가산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체납처분비 나와 있죠. 자, 우리 체납처분비에 대한 용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체납처분비는 무슨 비용부터? 압류부터 해서 매각까지가 체납처분비예요. 이해되셨죠? 자, 고지서부터가 아니에요. 무슨 비용부터예요? 압류. 그래서 압류부터 매각할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독촉이나 최고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독촉이나 최고장은 그냥 고지서예요.
고지서 발송비는 체납처분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압류비용부터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다음 장에 넘겨서 공과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공과금이 나오면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공과금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공과금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지방세 징수법,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수입부가세 및 지방세. 자, 국세부터 지방세니까 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금. 그죠? 및 이에 관계되는 뭐? 가산금. 그리고 어디까지? 체납처분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과금이라고요. 그러면 체납처분비는 공과금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과금이라는 것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납처분비도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거 맞죠? 가산금도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세금 때문에 발생했죠. 그래서 세금과 그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공과금과 뭐까지? 체납처분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공과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자, 9번에 체납액이라는 말은 요 징수금하고 같은 말이에요.